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좀 생활로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지냈을 것 같아요. 결국 물은 이제 농업과 직결되는 거죠. 물이 풍부하다면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거고. 근데 다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토양이 되게 얇죠. 토양이 얇고 그다음에 안반이라고 하는 현무암, 용암들이 대부분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서 거의 뭐 농사라고 하는 밭농사밖에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주도에서 벼농사를 짓는 곳은 매우 드물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제 땅이었겠죠. 근데 제주도에 이제 그런 곳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원 같은 것들이 있죠. 한원. 한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목한 그릇이죠. 분화구, 화산 분화구죠. 그러니까 한원은 이제 화산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해수면보다 낮게 오목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빗물이 고이고 잘 스며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농사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.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주도의 이 벼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질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주도는 너무나 젊은 암석입니다. 화산들이 뭐 최근 1000년까지 분출했으니까 이런 화산들이 분출하고 용암이 흐르고 나면 결국 이 딱딱한 돌은 모래나 진흙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근데 제주도는 토양이 되게 얇은 이유가 풍화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.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진흙을 투입을 해야 그 틈과 틈 사이를 메워야 물이 이제 스며 나가지 않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. 아마 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. 제주도에는 전반적으로 그 우물이 별로 없습니다. 용천수와 봉천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땅을 파내려가서 인위적으로 파내려가서 지하수가 솟아날 때까지 파서 그걸 끄집어내는 건데 제주도가 뭐 아다시피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물을 끄집어내기에는 폭약기나 이런 근대적인 기술이 없을 때는 이제 힘들어요. 가파도에 가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물통이 상동과 하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. 있는데 먹는 물은 주로 거기서 사용을 하지 않고 먹는 물은 집안에 보면 집집마다 개인 우물이 있어요. 제가 우물을 본 거로는 지름이 1m 정도 됩니다. 그냥 팔을 뻗으면 사람이 안 빠질 정도로 작아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2m 정도 파내려가서 서너 집 정도는 같이 붙어 있는 집들은 같이 쓰는 그런 물통이 집 안에 있어요. 근데 추자도 갔을 때는 반대로 우물들이 꽤 많은데 우물들이 다 그 교차로 같은데 길이 만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그 공동 우물이 있어요. 그것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레박이 없어요. 우물가에 두레박이 있어요. 물을 뜰 거 아닙니까? 근데 물 들어오는 사람이 두레박을 들고 와요, 집에서. 두레박은 사유화돼 있어요.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. 그 지역마다 이거를 무엇은 공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무엇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생활용수 쓰는 물 말고 용처수 중에 좀 작고 성스럽게 여기는 물들이 있어요. 그래서 특별 질환에 쓰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삼양의 어느 지역 가면 그 물은 그 물로 밥을 해 먹으면 아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지천의 그 물은 토질에 좋았다고 하고요. 특별히 그 지역 물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정갈하게 관리해야 되겠죠. 그래서 함부로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원칙이 있고 마을 향락에도 물을 활용해서 그런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예전에 TV를 보면 물을 떠놓고 막 비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한수, 치성을 드리는 거잖아요. 저희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조항신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물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개념은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. 물로. 세례요와 맞는 기독교의 방식도 있고 제주도 무속에서 보면 그 사람의 몸을 정화할 적에 새도름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립니다.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게 굉장한 정화의 기능이고 이 모든 거에는 물의 어떤 효능을 믿는 것도 하지만 우리 모든 생명이 물에서 출발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암암리에 우리 일상에 그 물과 가는 의례가 있는데 그런 기원이 생명의 근원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물은 이제 지구 내부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. 물은 외계에서 갖다 준 선물이에요.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많은 운석들이 충돌하면서 그 운석 안에 있던 물, 그 수증기 것들이 증발해서 결국 바다를 이룬 거죠.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있는 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우리가 물을 마셨다고 그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디론가
또 이제 배출이 돼서 다시 바다로 가서 다시 순환을 하겠죠.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에만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곧 물에서 나온 거죠. 화성과 금성이 지구와 유사하고 태양과 비슷한 거리에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게 바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얼음으로 존재하든지 물이 증발해서 없든지. 그래서 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시는 소중한 생명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.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물로 돌아가는 거.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양수에서 조그맣게 이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제 커가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물을 사 먹잖아요. 예. 근데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나요? 과거에도 물장수가 있었죠. 아,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북청 물장수라고 하는 맞네요. 그런 뭐 교과서에 나온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도 1930년대에 제주성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시에 뭐 되겠죠. 오연단에서부터 이제 뭐 산지 뭐 동문노탈이 있는 그 어간인데 일부인 학자가 이제 실제로 이 물 한 통, 그러니까 석유缸 하나지요. 요 한 통에 이제 물값을 이제 받는 지역을 다 체크해가지고 물값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거기 보면 물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4전을 받고 가까운 지역은 1전을 받고 이렇게 이제 했다. 사실 저희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뭐